오늘은 직장인의 업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올려드린 설문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직장인 업무 관리를 할 때 고민이 뭐냐라는 거를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답변해 주신 게 내 역량이 부족해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투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서 좀 댓글 공감을 많이 해주신 댓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 4번의 고민을 한꺼번에 응축한 5번. 네,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퇴사까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거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는 과감한 결정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도는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안 해보고 퇴사를 유일한 탈출구로 이제 삼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 그랬을 때 커리어가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영업부에서 그냥 퇴사를 했더라면 진짜 물경력이었을 거예요. 뭐 경력으로 말할 게 없어. KPI는 개뿔, 뭐 KPI 들이대는 순간 물경력인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 좀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관계도 새로 정립하고 내 역할도 다시 정리하면서 뭔가 내 강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계기점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스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진짜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내가 감을 못 잡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퇴사를 하겠다라고 덤볐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여러 시도들을 해보고 나서 회사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업무 관리에 최선 끝까지 해보고 그것도 그렇죠. 안 되면은 퇴사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관리에 대해서도 예전 보미살롱 스트리밍 때 관리에 대한 개념도 얘기해 주셨는데 업무 관리의 최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저희가 떠올리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또 오늘 좀 북클럽 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 그 플라시보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 자체가 기대값이 있는 거죠. 아, 이걸 먹으면 나아질 거야. 뭐 수술을 받으면 안 아파질 거야.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같은 걸 먹으면 머리가 깨끗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안 아플 거야. 뭐 이렇게 믿는 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이걸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가 안 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배드 메모리가 쌓여가지고 새로운 제안이나 시도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안 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플라시보의 부정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행동경제학자들 그렇게 연구를 해놨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그냥 시도해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 영업부 할 때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뭐냐라고 또 그 예시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두리스트 쫙 적고 그거 하나씩 다 지우는 거 그냥.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목표라는 걸 한번 세워보는 거. 그래서 그 목표도 단계가 있는데 그냥 하루 시작할 때 오늘의 목표는 이거야. 그러니까 두리스트와 목표는 조금 다르겠죠. 두리스트는 진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체크해 놓는 걸 얘기하고 네. 목표는 내가 쭉 뻗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값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속성이 완전히 다른데 처음에는 두리스트를 지워나가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분명히 뭐 성향이 TJ냐 FP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날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그걸 한번 달성해보는 거.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기억이 생기면 주간 목표를 한번 수립해보고 또 그것이 월간 목표로 증가되고 월간 이게 또 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분기 목표 그러다 연간 뭐 이렇게 이제 쭉 늘어나는 그러다가 이제 사명선언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목표 관리를 달성하면서 목표 수준이 처음에 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달성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플라시보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3단계에 가면은 이제 그걸 활용해서 뭘 하냐? 시간 관리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 배치,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어거지로 제거해 나가는 거죠, 하나씩. 뭐 돈을 쓰든 뭐 사람을 뽑든 아니면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든 아니면 때려치든 뭐 이러면서 내 삶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그냥 계속 바꿔나가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내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내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핸들링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제약 요소도 굉장히 명확해지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에너지 들이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내 나름의 패턴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플래시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시간 관리 방식 또는 업무 목표 관리하는 방식을 3차원의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3차원.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1차원의 시간 관리는 뭐냐? 시간을 그냥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기록을 해봐. 기록하는 단계가 1차원. 2차원이 뭐냐면 그걸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네. 분석해서 1차원에서 1차원이 점, 2차원이 선, 3차원이 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차원의 어떤 이 정육각형이 나오는 건데 1차원은 그냥 내 시간을 어디다 썼는지를 그냥 보는 거야. 근데 2차원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효율성을 조금씩 확보하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하겠구나. 아, 요런 것도 중요하겠구나. 요런 단계로 넘어가는 게 2차원. 3차원의 시간 관리는 내 목표에 따라서 시간을 역기획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배치해야지. 그러면 나를 갉아먹는 시간이나 낭비하는 시간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거를 제가 십수년 동안 연구를 했던 거고 실제 살았던 거고 이게 이제 완전히 뇌 구조가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4차원의 시간 관리 넘어가요. 이거는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내용인데 왜냐면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3차원의 시간 관리까지는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10시간 걸릴 일은 10시간 걸려야 돼. 5시간 걸릴 일은 5시간 걸려야 돼. 그러니까 이 10시간 걸릴 일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의 문제예요. 3차원까지는. 내 생각에 이 정도만 돼도 그 분야에 그냥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갑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근데 4차원의 시간 관리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10시간 걸릴 일을 10분 안에 끝내는 거야. 한 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시간 관리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꿈꾸는 삶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긍정적 플라시보 효과를 긍정 발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 아주 작은 성공 경험에 도전해보는 건데 그것의 시작을 두리스트 관리, 시간 관리로 시작해봐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영업사원 때는 아주 작은 성공 경험도 못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근데 두리스트 그때도 지시한 거를 업무를 하는 건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근데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다 못했어요. 아 주어진 업무. 네, 주어진 업무 다 못했어요. 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왜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what, why, how가 다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상사가 보통 그런 거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주니어 물어봤어야죠. 물어봤어야 물어봐야 되는데 되는데 내가 물어보는 방법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 기록을 했더라면 내가 큰 그림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기록을 해서 내가 보면은 이 일은 되게 금방 끝나고 어떤 일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 이 두 개의 속성의 차이를 비교했더라면 전체 그림을 알고 있구나 몰랐구나를 내가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내 나름 이거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한 거야. 진정성 없게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시간 관리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회사에서 기록하라니까 그만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종교적으로 했다. 뭐 열심히 하면 그래도 노력은 한 거잖아요. 노력은 했죠. 근데 그게 성공 경험이 아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성공 경험이 열심히 한 거랑 성공 경험은 다르죠. 성공 경험은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그리고 남들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백날 시간 기록 1차원의 시간 관리 백날 열심히 해도 2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점으로 끝난 거야. 선이 안 됐어. 선이 가야 뭐 획을 그을 거 아니야. 선 넘지만 하려도 선이 있어야 되거든. 점만으로는 그거 도트밖에 안 돼요. 이거 LED 하나 이거밖에 안 되거든. 결과물이 없는 열심은 점일 뿐이다. 그렇죠. 점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 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만족하는 시간 관리를 했던 거야. 나 혼자만의.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결과물이 좋아지지 않고 플라시보의 부정 발현을 더 쌓아갔던 거죠. 아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점밖에 그렇죠.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점만 찍고 어디다 점 찍을지도 몰라. 뭐 여기다 점 찍고 저기다 점 찍고 막 이걸 연달아 찍어가지고 점을 만들어낸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큰 그림이 없어. 이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대체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가 없이 점 찍는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한 거예요. 물론 그것부터 하긴 해야 돼. 그것도 안 하시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것도 안 하시는 인간들이 많은데 제가 보면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 두리스트를 적어보고 상사한테 꼭 좀 물어보는 의사소통에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좀 이 스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임 트래커를 개발을 하면서 그렇죠. 24년도 타임 트래커. 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별책부록 같이 곁들일 수 있는 템플릿
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직장인 버전으로 거기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놨죠. 태스크 보드에 상사가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거를 물어보고 그렇죠. 적는 그거 란이 물어보고 있어요. 적어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미 했던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재작업을 하지 말라고, 방지하기 미리 위해서 템플릿처럼 넣어드린 게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진짜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두리스트가 처음에는 상사들이 그런 걸 짜증낼 수도 있어요. 짜증내고 뭐 그런 걸 물어보면 너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들이받아야 돼요. 왜냐면 안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너는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그럼 물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못했어. 나 진짜로. 더 뻔뻔했어야 더 되는데. 뻔뻔했어요. 근데 뻔뻔함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물어봐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쪽팔려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 당연한 얘기거든?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거 물어봐야 돼. 그럼 그냥 그때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그렇죠. 그냥 일단 해보신 아니, 거예요? 아는 척을 한 거죠. 아는 척? 아는 척을 해놓고 들어와서 멘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점만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점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여기 찍었다. 그래서 이걸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소통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중엔 제가 좀 그런 노하우가 생겼는데 내 시간 분석한 걸 그냥 보여줘요. 상사한테. 아 제가 네. 이 업무 하는데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야 너 쓸데없는 짓 했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개 터지는 거야.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가르쳐줘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에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까야 돼. 그렇지. 내 상사는 짜증내긴 했지만 결과는 성공한 적이 있죠. 레프잉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기엔 이게 좀 필요해. 왜냐면 상사 입장에서도 진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상사면 이런 거를 그냥 도와줄 거예요. 네. 도와줄 건데 뭐 모든 상사가 그렇게 탁월하진 않거든. 그리고 상사도 자기코가 석자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뭐 내가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수록 복장만 터지거든. 그러니까 안 볼란다 이러고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그게 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상사는 나를 회피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게 이 형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이제 인턴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그분들이 질문을 진짜 어려워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시킨 거를 하루 종일 이제 해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결과물을 보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빅 이거 갑자기 꼭 꼰대주의고 반력이고 아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무엇을 한 거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시간대를 봤는데 점만 찍고 있었더라고요. 이 형님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결과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아예 잡아봤어요. 이렇게 리스트 3개를 가지고 오고 이거는 다 업체별로 이거를 다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반나절 만에 해오더라고요. 생산성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고 저도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몰랐을 때는 진짜 까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동안 뭐 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플래너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만 찍고 있었구나. 이게 너무 한 번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형님이 말한 것처럼 좀 극률함이 올라와서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이거까지 다 그냥 구체적으로 잡아줄게. 그렇지. 이거 해와. 이게 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맞아요. 라는 것들을 그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에 생각 못한다고. 뭐 지는 처음부터 막 착착 해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맞아 나도 신입 때 그랬지. 그때를 상기하면서 극률한 마음만 올라오는 거. 네, 그쵸. 그러면서 리더십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 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저 사람은 망각에 대한 표현이 맞아요. 네. 니도 그랬단다. 그쵸. 네. 근데 아직도 저희 인턴분들은 끝까지 갔다가 오시더라고요. 거의 데드라인까지 아무것도 나름 안 하는 잘해보려는 뭐 의지의 편이라고 맞아요. 봐야죠. 그렇더라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민폐가 안 되려고 네. 하는. 근데 늦게 물어볼수록 민폐가 더 되죠. 그렇죠. 빨리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다가 방향을 잃었다 느낌 딱 들면 빨리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 선임이나 상사한테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보통은. 이렇게 해? 그럼 끝나는 건데. 맞아요. 이 해결이 되네요? 막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의존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게 주니어 레벨의 우리 인턴분들을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주니어 레벨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척하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형님이 겪었던 게 약간 그런 그렇죠. 포인트였던. 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인데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렇게 병신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좀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난 그런 병신이 아니라고 이거를 막 결과 얘기하고 싶었어. 온몸으로 근데 병신인 온몸으로, 거를 보여준. 그럴수록 더 병신이 되더라고.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아, 내가 이거를 못한다, 해결 못한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상사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래서 진짜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겸손함이 중요해요. 겸손하고 그 겸손함 무조건 내가 못해. 겸양 떠는 거랑 겸손은 달라요. 겸손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겸양 떠는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그 두 개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 겸손해요. 근데 꼭 성과를 못 내는 분들은 겸양을 떨죠. 그러면 두 개의 네. 차이는 성과물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 태도에서 알 수 있죠.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질문을 하는 건지, 그냥 책임 회피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지. 어떻게 다르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마 많이 겪어봤을 텐데 듣다 보면 다 보이지 않나요? 밑사람에서 다 보이는 게 있죠. 네, 그런 거는 있죠, 진짜. 그러니까 최선을 내가 생각하는 옵션이 여기까지인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라고 묻는 거하고 네.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네.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어쩔 때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런 바리케이트 연습. 치려고 하는 네. 한계선을 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죠. 그 지금 댓글에 보면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도는 그렇게 하되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하는 스킬과 노하우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중간 보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초 보고 중간 너무 군대 용어긴 한데 어쨌든 기획에 대한 내가 올바로 이해한 게 맞는지를 피드백 받는 거. 네. 그리고 그거들을 하는 중간에 한 30% 정도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될까요?라고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모를 때만 질문하면 되고 맞다 그러면 네. 그 나머지는 결과 보고 이렇게 크게 3번은 무조건 공식적으로 하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렸죠. 네. 그러면은 일단 내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를 한 30%대까지 잡으면 될까요? 이제 데드라인은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에서 그 시간까지. 그렇죠.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해결 안 되면 그냥 SOS를 쳐야 돼. 도움을 청해라. 도움을 청해야 돼. 전체 프로세스 10개 중에 한 30% 왔으면은 그래도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잘 되고 있어요라고 보고하는 거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놓쳤는지를 물어봐야 돼. 네. 그래야 나머지 70% 정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이거 50이 넘어가면 벌써 이 타이밍을 너무 놓치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는 이게 안 나와. 근데 보통의 주니어 분들은 거의 95%. 그렇지. 90 아니지. 보통 120%. 120.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꼭 물어야지 답변이 나오는. 갑자기 네. 뒤죽은 듯이 있다가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동공지진을 막 하면서 그죠. 사고가 터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네. 요렇게 숫자랑 퍼센트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거를 그 템플릿에서 좀 이렇게 가이드를 반영을 그렇죠. 해주면 그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게 아예 뭔가 양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리스트를 한 다음에는 목표를 얘기를 하셨어요. 두리스트는 사실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록하고 그 두리스트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계획과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리스트와 시간을 그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소요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어요. 돌아보면 제가 일 못 넣을 때 저를 돌아보면 두리스트는 10개인데 실제 시간 사용은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이 도움 요청을 해야 돼요. 네. 이걸 아무리 다 따져도 각이 안 나와? 그러면 도움 요청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두리스트를 통해서 시간 계획이라는 관점을 미리 훈련을 좀 해봐야겠죠. 그럼 그리고 나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목표 설정이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두리스트는 1차원의 시간 관리랑 그렇죠. 네. 병행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 가끔 뭐 타임 트래커 쓰시냐, 시간 관리하고 있냐 물어보면 바빠서 시간 관리를 할 새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세요. 그거는 지금 1차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1차원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두리스트 관리 정도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두리스트는 관리하는데 이걸 시간과 연결하지 않는 순간 분명히 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0.8차원, 0.7차원 정도의 업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랑 병행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주니어 단계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니어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목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고, 내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목표로 해결하는 걸 목표로 잡으셔도 되고, 그게 뭐 되게 단순한 거에도 상관없어요. 작은 것이라 상관없고, 어떤 경우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8시간 걸리던 것을 7시간에 끝내겠다. 7시간 걸리던 거를 5시간 안에 끝내겠다. 5시간 걸리던 거를 3시간에 끝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또는 상사와 내가 둘이서 같이 하던 일을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게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너무 기대되는 너무 목표네요. 기대되죠. 그런 부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생각해봐. 너무 행복하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잖아. 네. 근데 이제 그때 탁월한 상사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좋아하면은 이제 자기가 잘리는 것도 모르는 거지. 그 부하 직원이 승진이 될 건데. 그 상사는 그동안 더 전략적인 걸 고민하고 넥스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자기가 가장 인간답게 살고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부하 직원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키워놓는 거예요. 그럼 난 진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내 상사의 고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 중간 리더십의 고민이 항상 뭐냐면, 상사의 고민을 못 쫓아가니까 발이 앞발 뒷발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받은 발이 너무 멀고 내 부하 직원은 나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부하 직원을 어떻게든 훈련시켜서 나랑 같은 쟁걸음을 갈 수 있는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야 돼.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걸음을 위해서 상사와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뒷발은 쟁쟁인데 앞발은 되게 아니 이제 걔는 이제 쟁쟁이라는 건 앞발 뒷발이 비슷하니까 네, 쟁쟁이라는 거고, 나는 이제는 다음 단계 아. 넘어가요. 그리고 또 얘 또 쫓아보라 그러고 또 다음 단계 넘어 또 쫓아오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은 내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나는 상사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승진하게 되는 거지. 네? 상사는 어디 가죠? 상사는 어디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 키워놓고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승진할 타이밍이 됐어. 나는 분명히 상사를 대체할 수준이 됐는데 나를 승진 안 시켜? 그럼 이직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그거는 실력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탁과 이 승진이 결정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거 도저히 각이 안 나온다. 그럼 그럴 땐 이제 이직을 과감하게 상위 직책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시간 관리하려는데 업무가 안 끝나서 계속 계획 시간 대비 시간을 더 쓴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시간 관리 1차원의 내용인데, 그 시간이 오버되는 요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한 뭐 생산성 목표가 그렇죠. 되겠네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떤 순서대로 하고 있고 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오래 걸리게 일을 해놓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차원을 생각을 해봐야 돼.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스스로에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내 일하는 방식, 이때 이제 하면 좋은 게 주니어 PT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하라고 했던 쉐도잉이 있죠. 에이스 노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과 나를 시간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는 그럴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옆에 한번 앉아보는 거나 그 사람 일하는 방식을 좀 관찰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가보는 게 좋죠. 봤더니 저 사람은 나랑 일하는 순서가 진짜 다르네. 저 사람은 이렇게 일하네.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게 되게 좋겠죠. 네. 근데 또 주니어들의 고민 중에 1순위가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해볼 에이스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 에이스라는 개념이 나랑 같은 주니어여도 돼요. 나랑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울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영업부 때 하나 배웠던 사례 하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월말에 있는 전표 마감이었어요. 결산이라는 업무였는데, 저는 결산 업무를 어떻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전표가 다 매출 전표 뭐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 재고 전표 이런 게 다 맞아야 돼요. 매장 전표랑. 그걸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결국은 그 작업이 ERP라는 시스템 안에서 전산재고 맞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일을 했냐? 전산재고를 컴퓨터에서 다운받고 그 중에 가장 문제 있는 요소를 엑셀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문제를 이 전표를 해결할 것이냐를 히스토리를 찾아서 그걸 하나씩 해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인데도 2주가 걸렸어요. 2주. 최소한 1주에서 2주가 걸렸어.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일하는 걸 봤거든? 그때 걔네는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내 동기들이었어. 내 동기들. 네. 걔네들은 어떻게 일하냐? 매장에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재고 전표 안 맞는 거 사장님 뭐 있어요? 뭔지 물어봐. 그럼 사장님이 막 욕하면서 얘기를 해줘. 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거 다 받아 적어요. 걔만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될 걸 다 다운 받아가지고 그 패션 이쪽 일 해보신 분 아는데 SKU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스타일 수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 성인 캐주얼이었기 때문에 뭐 바지, 뭐 티셔츠, 아우터, 뭐 양말, 액세서리 엄청 많아. 사이즈별로 다 있죠. 그리고 컬러별로 다 베리에이션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SKU가 있는데 그걸 난 다 다운로드 받고 분석하고 자빠졌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까지 결산 완벽하게 한답시고. 근데 결산이라는 행동이 결국에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피부로 와닿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먼저. 그래서 전체 업무의 한 8-90%를 그걸 일단 끝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 안에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다 완벽하게 하겠다고 내가 무슨 엄청난 지식 근로자 엄청난 데이터 분석가인 것 마냥 컴퓨터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지. 잘못된 완벽주의 성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일을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 노하우가 결국은 뭐냐? 일을 하는 기준이에요. 뭐부터 하냐? 어디에 에너지를 쓰냐. 네. 저는 쓸데없는 에너지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열로 올라버렸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뭐 그거 하느라고 2주 동안 결산만 붙잡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뭐 대신 해주나요? 그 일이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남들은 벌써 지난주에 끝났던 결산을 나는 아직도 한참 하고 있어 막.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결국 생산성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쉐도잉을 하면서 에이스들 주변에 그렇죠. 참고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을 관찰하고 한번 적용해보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투두리스트 작성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성을 하더라도 그 태스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또 이형님이 이제 초반에 고민하셨던 부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성을 해보고 그걸 좀 롱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서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전형적으로 어떤 실수냐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같은 변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게 시간 관리거든요. 네. 근데 업무가 통제가 안 되니까 하는 게 태스크 관리예요. 근데 내 업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나는 업무 관리를 못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매일매일 그걸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주간 단위, 한 달 단위로 좀 큰 눈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경우의 수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네. 기록해놓지 않으면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줄 알아 그게. 피드백을 안 해서 그래요.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그거를 아까 1차원, 2차원 얘기했잖아요. 기록하고 분석하는 단계까지 가보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대부분의 일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대부분 AI에서 대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능가하는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와 프로세스 일이라는 게 그러거든. 다 절차거든. 절차와 기준이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게 사람이고 수행하는 건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기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 기준을 계속 연구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결국에는 내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고 AI가 발전을 되더라도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에게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역할로 전문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적이나 기준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딱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AI 쇼크라는 책인데 AI 개발자가 쓴 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를 그 사람은 천기유수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쓴 그 책이에요. 구글에서 아주 오랫동안 20몇 년간 일했던 엔지니어인데 뭐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고 사라지고 뭐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생산성을 관리해봤던 사람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해진 단위 시간 하루에 24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 8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고 물론 프리랜서는 좀 이해가 다르겠지만 창업한 사람들이랑 일반적인 근로자는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주 40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아웃풋이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일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그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누가 기록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시간의 기록물이 없어요.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시간 기록을 하면서 현타를 경험해야 돼 빨리. 야 내가 이 며칠을 들여가지고 전표 정리도 못하는 사람이었네? AI가 전표 ERP에 딱 심어 챗GPT를 ERP에 심어가지고 야 전표 정리 네가 맞춰.
그럼 얘 10분 안에 끝낼걸요? 그러면 뭐야? 제가 패션 영업할 때만 해도 영업부가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한 6할 정도가 그 결산 업무였어요. 근데 10분 안에 끝내버리는 게 나타났어? 그러면 영업부가 줄어들겠지 뭐. 그럼 나는 대체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목전에 와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피부에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4시간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아주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리뷰하지 않으면 생산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더 전략적인 게 뭐냐라는 걸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프로세스 관리와 그 로직 요거 안에서만 움직이게 될 텐데 이거는 저는 AI를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만큼 시간 관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내 어떤 무엇부터 해야 되냐 어떻게 일하는 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생산성 관리부터 시작하면 돼요. 단위 시간을 줄이는 거. 네. 거기에서부터 노하우가 하나씩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쉽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섀도잉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섀도잉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밥 먹을 때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냐? 그럴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섀도잉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것도 있지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전표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결산하는데 그랬더니 뭐 한 이틀이면 되지? 난 2주가 걸리는데? 그랬더니 너 뭐 하는데? 뭐 하는데 2주나 걸려?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일했던 프로세스 쭉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오래 걸리지. 그러면서 야, 일단 문제부터 파악해. 그러면서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 옆에 부서니까 다른 브랜드였으니까 이렇게 전표 그 결산할 때 제가 이거 보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나는 컴퓨터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걔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쟤랑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물론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컴퓨터의 정보부터 보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빨라야 될지도 몰라.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업무 속성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로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었고 변수가 일어난 예외 경우 수를 찾아서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휴먼 에러거든요. 사람이 보통 예외의 경우를 일으켜요. 컴퓨터는 예외라는 게 없어요. 에러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사람이 에러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일 빨랐던 거지. 가장 그게 전략적으로 일을 잘하는 활동이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하면서 우선순위를 못 정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번 직장에서는 잘 적응하고 싶은데 어떤 거부터 중점적으로 잡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이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막 업무가 밀려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때는 아무 따 절대 묻지 따지지 말고 내 직속 상사 시키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직속 상사가 시킨 업무에서도 상사가 나를 가르쳐 주거나 요청을 할 때 반복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해야 돼. 나한테 짜증을 냈거나 야 이거 중요해 라고 얘기했던 거 반복해. 그러니까 상사가 하는 얘기를 일단 적어야 됩니다. 기록을 남기든 녹음을 하든 저는 그냥 받아 적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모든 토시 하나도 없이 다 적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적으면 돼요. 그걸 적으면서 들어야 돼. 그걸 핸드폰에 적을 수도 있고 노트에 적을 수도. 저는 그냥 노트에 적으라고 얘기하죠. 핸드폰에 적으면 이제 오해들 하시니까 노트에 적어라. 보이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데다가 그 사람 이야기를 적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보여주는 거가 저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되물어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사가 내 말을 잘 이해했네. 그럼 컨펌이 되는 거고 야 그게 아니고 이 새끼야 너 말을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교정을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교정이 되니까 헛짓거리 안 해도 되고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애초에 그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때를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두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차원의 시간 기록부터 해보자. 그래서 그게 두리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두리스트를 진행하는 거가 조금 수월해지신 분들은 작은 목표 예를 들면은 생산성이라든지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는 목표를 정해보시고 그거를 개선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그거부터 해보는 걸로 업무 관리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도울 수 있는 툴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타임 트래커. 네, 타임 트래커 아까도 이영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시간 관리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임 트래커와 그거와 같이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툴을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성을 저희가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엄청 큰 변화와 도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타임 트래커가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드커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종류를 세보니까 4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컬러별로 이제 뭐 프로, 뭐 베이직, 뭐 데일리, 위클리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1개월 하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항상 고객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분들은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시거나 활용하기를 너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타임 트래커를 그냥 2가지 구성으로 확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에 집중을 해서 그다음에 데일리, 위클리 이렇게 2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구성을 이제 간단하게 줄였고요. 그 대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요런 얇은 노트 형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태스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라든지 요런 거를 담은 노트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 태스크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요런 구성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이것도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리한다든지 이슈트리, 이슈 트리를 통해서 무지노트, 목표 피드백 카드 AAR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여러 별도로 이제 가지 구성이 되는 거죠. 베리에이션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니어다 싶으면 이제 주니어에 대한 뭐 태스크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매니저급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좀 전략적인 정리가 필요해 이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슈트리나 아니면 뭐 우선순위 보드 이런 것들을 툴을 선택하고 같이 이제 타임 트래커랑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2개를 꼭 들고 다녀야 되냐? 그렇게 또 번거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커버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타임 트래커가 있고 여기 이제 노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을 같이 끼워서 이제 크로스로 체크하면서 기록하고 작성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직장 업무 관리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도 피부로 더 느끼고 싶어서 사실 브랜딩 트래커스라는 이제 그런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0여 명의 분들이랑 같이 진짜 직접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시간 관리하는 거에서 어려움, 그 다음에 업무 관리하는 거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으면서 요거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트리밍에서도 이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왔고 이제 고민살롱 스트리밍도 이렇게 켰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좀 새롭게 반영할 부분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아까처럼 이제 가이드 더 수치화된 기준과 가이드를 드려야겠다 이런 힌트도 얻고 더 좀 디벨롭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플래너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해 보겠습니다.